저기 나오네. 아무리 생각해도 왁구가 약하긴 약해. 그 왁구라는 게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공천 개입으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약하다는 거야. 명태균도 지금 공개된 녹취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다. 이게 조작된 거다. 당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뺐다. 뭐 조작했다고 명태균도 명태균? 인정을 하는데 민주- 조작이냐 아니냐 그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얘기를 안 하고 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동훈이는 법적인 게 안 중요하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이 안 중요하대. 한동훈이 하는 말이 똑같아. 음. 국정기조 전환을 바란다. 국정기조 전환 늦어서는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고 같은 편인 거야. 아파트 패러디한 거에 그 브루노 마스에 이재명이 앉아 있고 저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게 먹힌다는 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한동훈 100일 지난주 수요일로 100일이었는데 수요일마다 지금 엄청납니다. 한동훈 사퇴 시위가 벌어지고 내일 도대체 얼마나 모일지 저희도 한번 한 명 나가서 카메라로 좀 찍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지난 첫 주에 대충 한 2,000명 정도였는데 지난주는 한 5,000명처럼 보인다. 이제 내일은 어느 정도 될지. 근데 네.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네. 이 과격해져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히 원색적이 되고. 근데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동훈이 쫄긴 쫄은 게 쫄았지. 당사의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수요일은. 그렇지. 네. 첫날 시위할 때도 무슨 부산인지 어디로 일정 만들어서 나가버리더니. 험한 꼴 당할까봐. 네. 지난주에도 오전에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100일 뭐 이거만 하더니만 오후에는 뭐 딴 일정 만들어서 아예 당사에. 그러니까 수요일은 한동훈은 당사로 출근 못하는 날.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곡동이 지금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곡동 앞에서도 시위예요?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들 이제 김사랑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도곡동 주민들이 이제 강남 도곡동 본정통 아니야. 네.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의혹을 지금 보고 완전히 쏘갔다고 난리 나는데 특히 무슨 걱정을 하냐면 한동훈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이게 타워팰리스가요. 처음에 이런 게 있어서 거기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막 됐잖아. 네. 그 타워팰리스 처음에 무슨 불만이 나왔냐면 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 그 앞에 차가 많이 막혀서 이게 교통체증이라고 이게 있는데 주민들끼리 단합해서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지. 그래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막 이게 쫙 단합이 돼. 그래서 한동안 몇 달 동안에 그 얘기가 막 불평이 나왔는데 서로 단합을 해서 집값 떨어지니까 이게 이래서 쫙 안 나오게 했어.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요즘에 저놈 때문에 저 살모사 때문에 저게 지금 타워팰리스에 대한 이미지가 도곡동이 아니라 타워팰리스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야. 한동훈이 사는 동네. 근데 강남은 누구예요? 우파잖아. 네. 그리고 타워팰리스를 살 정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 우파잖아. 근데 우파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은 진짜 살모사 저거 재수 없어. 저 동네 안 가. 거길 왜 가? 너 거기 살아? 야, 너 한동훈 너 사는 아파트 살아? 이렇게 되니까 이미지가 다운돼가지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지금 완전히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저놈 좀 이사 좀 가게 해라고. 지금 별별 패러디가 다 나오네요. 그건 뭐야? 발레리노들이 발레리노. 뭐 이렇게 뽕 차는 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발레리노도 일부러 거기 뽕 차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저 상징이거든. 그래 글래머 배우들이 여기 가슴에 이거 하듯이 이거 수술하듯이 가슴이 밋밋한 사람은 글래머 배우가 될 수 없잖아. 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몸매가 날씬해도 가슴이 밋밋하면 일단 탈락이. 이게 발레리노도 마찬가지예요. 거시기에 그 별의별 걸 다 넣는데 이건 뭐냐 또. 이건 한동훈 빨아주는 뭐 그런 건가? 기자들이 아직 발바닥까지 빨아주는 네. 거야. 기자들이네. 이거는 바쁜 출근 준비 중인데 아이고 대머리가 다 나왔네. 아이고 저렇게 생겼다는 거구나. 그치 옆머리는 있는데 뽕 차랴 뭐 이렇게 뽕 차랴 가발 쓰랴. 가발 쓰랴 바쁘다. 이거 뭐예요? 아이고 이거 갑바도 다 아이고 저러고 앉았더니 야 근데 건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걸 찬 거네. 아이고 마지막까지. 그것만 안 벗었어도 그냥 그런 대로 봐줄만 했었는데. 이거 야. 저거 한국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외국 사람이 만드는데. 바쁜 출근 준비 중이다. 출근 준비하는 게 바쁘죠. 바쁘겠다. 바쁘죠. 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아니 머리가 이게 신경 써서 쓰고 나온 날과 대충 쓰고 나온 날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다르죠. 네, 차이가 많이 나. 이게 붕 뜨는 날이 있고 좀 이렇게 착 붙는 날이 있는데, 근데 명태균 지금 또 뭐 녹취가 나왔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녹취는 조작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그 녹취 민주당에서 깐 거 말고 민주당에서 또 깠는데 그냥 명태균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뭐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그냥 명태균이 나와서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를 저 허풍쟁이가 무슨 개소리 하는 게 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녹음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주 진실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다 뭐 김영석 교수가 그랬다 이런 거는 아니 저 허풍쟁이라는 건 온천하가 다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 그 말하고 해뻥치는데 그게 녹음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무슨 의미가 당사자가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있는데 그냥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거 그냥 한 소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녹취가 난리가 났어요. 이준석이가 명태균에 대해서 쫙 풀어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한 게 녹취가 깠어요. 이봉규 TV에서도 틀었는데 야 이준석의 진면모가 거기 그냥 나옵니다. 이준석이 명태균을 씹어요? 명태균을 뭐 명이라고 그러고 그 김건희 여사라고 아니고 김건희 뭐 이러면서 이걸 뭐 지가 막 이렇게 실토를 해. 그러니까 그 약해. 기사거리가 약하다는 거야. 기자들하고 술 처먹으면서 이제 하는 거야. 약해. 이러면서 뭘 하는데 한동훈이 포지션 저기도 뭐 기사가 나왔네. 김건희가 다 이건 저건 그냥 들었다는 얘기야. 지가 막 뻥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포지션 이 기사가 나가면은 핵심은 없는데 오히려 한동훈이 포지션만 강화해 준다. 그리고 그 명태균이가 아무런 엑기스가 없다는 거는 할매도 다 안다. 할매는 누구냐면 김종인의 부인. 김종인 부인. 할매라고 그러고 김종인은 할배라고 그러고 막 조롱을 하면서 자기가 다 뭐냐. 그리고 우리가 강적대 알지? 걔 발음이 이게 분명치가 않잖아. 좀 웅얼웅얼하죠. 그래가지고선 그 작가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 말을 좀 분명히 해라. 쓸 게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녹취도 그래. 근데 자세히 들으면 이제 그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결국 뒤에서 김종윤석이가 하람이에 하람이가 천하람이잖아. 하람이가 급해가지고 나보다 하람이가 더 급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공작질을 했다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막 주저리 막 떠들어 막 기자 앞에서 떠든 거예요? 기자들하고 그 녹취가 나왔어요. 이준석이 아주 진면모가 나와. 우물우물대면서 이준석 명태균 녹음도 지금 확보됐다는 거 아니야. 저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저런 놈들 그러니까 명태균 사기꾼의 뻥쟁이에 이준석이는 그걸 교활하게 그 공작을 하는 놈에 지가 그 공천 공작을 해도 지가 한 놈인데 그걸 갖다가 김건희한테 뒤집어 씌우려니까 약해 하면서 야마가 안 된다. 야마라는 얘기도 나와. 야마라는 말 많이 쓰죠. 야마라는 건 이제 타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이틀 이제 헤드라인으로 기사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뽑힐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준석이가 막 떠들어. 야마 약하고 뭐 이런 얘기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태균의 사실 그저 공작은 김건희 여사를 뒤집어 씌울래도 약하다. 이걸 막 자기가 떠들어. 그러면서도 공작을 한 거야, 저게. 결국은. 참. 저기 나오네. 아무리 생각해도 왁구가 약하긴 약해. 그 왁구라는 게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공천 개입으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약하다는 거야. 지가 얘기해, 지가. 그리고 김영선 이것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약하고. 그러면 명태균이가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약해. 이제 뭐 저기 무슨 나오잖아. 안 받았다 그러면 한동훈만 포지션이 강화된다. 한동훈만 오히려 포지션이 강하다. 그래서 애매되는 거예요. 저런 게 그거 말고도 쭉 나와. 근데 뭐 기자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저런 놈한테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저 통화를 한 거죠. 그럼 지금 올해. 올해는 2022년에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보궐에서 당선이 됐는데 올해 국회의원 선거 때는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경선도 아예 못 해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나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을 잘랐다는 얘기가 나와.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 명태균한테 명이라고 그래. 명한테 화를 냈대요.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걸지 마라. 그 단칼에 끊었다는 거야. 그것도 준석이가 실토를 얘기를 해. 그렇다면 본질은 뭐야? 윤 대통령은 명태균을 조심하라. 그리고 명태균한테 압박도 했대요. 다시는 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혼도 냈다는 거야. 그게 본질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민주당 놈들이라든가 한동훈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무슨 저 윤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뭘 사과를 해. 딱 끊었다는 건데 전화하지 마 하고 딱 끊었다는 거야. 저건 정진석 비서실장도 얘기했잖아. 네. 저걸 진작에 했어야지. 하여튼 눈치 보다가 이제 와. 이렇게 난리를 친다며. 전화하지 말라고 딱 끊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나한테도 하지 말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대요. 그걸 준석이가 몇 달 전에 그 녹취에서도 나와. 저거는 정진석 실장은 저게 어제 얘기했나 그래. 이제 와서 지금 정진석 실장은 이제 와서 지금 얘기한 거고. 저건 명태균 사건 터지자마자 얘기했어야지. 하여튼 저게 핵심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야 대통령하고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은 모멸차게 끊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저 녹취도 지금 저 녹취가 지금 그 조작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아요. 이 녹취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들리지가 않고 배경음이 이렇게 컸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아니 그것도 다시 커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배명진 그 소리공학 전문 우리나라 최고잖아. 손실대 교수. 그분 얘기가 조작을 할 때 그걸 일부러 배경음을 넣는데 일부러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 헷갈리게. 그래서 그 일부러 그 음을 넣은 거 아닌가 하는 그 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3번 끊긴 것 같은 3번 흔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짜깁기 한 게 아니야. 윤 대통령이 말한 것과 명태균이 말한 게 다른 부분에서 각자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소리공학으로 연구하면요. 그 무슨 이렇게 뭐 이게 있더라고. 네. 이게 뭐 성분 같은 걸 분석을 하죠. 리듬 네. 그 뭐 음파라고 그러지 왜. 그걸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끊어도 우리 둘이 지금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초 끊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 음파와 공간에 어떤 그게 있대요. 네. 지금 이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둘이 목소리를 다른 날 예를 들어서 한 거를 여기다 붙이면 음파가 다르대. 이게 톤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얘기하던 그게 공간의 안 맞는 이 거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음파가 다르대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 놓고 분석을 해. 그래서 이게 한 공간에서 한날 한시에 이제 대화를 한 거냐 아니면 갖다 짜깁기를 한 거냐 그게 나온대.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대요. 그게.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음파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세 부분을 짜깁기 한 거라고 결론이 나요. 그리고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문맥도 잘 안 맞아. 안 맞고 이상하고. 네, 그 당에서 말이 많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명태균도 지금 공개된 녹취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다. 이게 조작된 거다. 당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뺐다. 뭐 조작했다고 명태균도 인정을 하는데 이걸 명태균이 그걸 들려준 걸 녹음한 놈이 뭘 어떻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못 따져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다 그러면은 저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국힘당은 저거 조작한 조작이냐 아니냐 그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얘기를 안 하고 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동훈이는 법적인 게 안 중요하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이 안 중요하대. 아니 지금 야, 나 미치겠다 진짜. 일단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직 임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일단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건 공직선거법 구조고 경선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뭐 56조 뭐 이 정도 되는데 다 해당이 안 된다는 해당이 거죠. 안 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일부러 문제를 만들려고 어. 법이 문제가 아니야. 법이 중요한 법이 게 왜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그것도 봤을 때 법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네,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시킬 수가 있는 근데 거예요. 한동훈은 뭐라 그러냐면 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민심이 중요하다는 거야. 미치겠어. 그 어느 민심 얘기하냐고 내가 아니 도대체. 민심이 중요하면 한동훈은 지금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퇴 집회를 어떤 여당 대표가 여당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사퇴하라고 집회한 게 언제 있었어? 그럼. 이준석 때도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한두 번 해봤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우상향 시키겠다 그러더니 100일 동안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사퇴해야지. 그리고 역대 예를 들어서 그 지도자급 있잖아. 당대표라든가 대권 주자라든가 네. 이런 사람 별명에 살모사가 들어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야. 역사상. 그렇죠. 살모사 뭐 불려우다 무슨 팔색조다 뭐 베라벨 게 다 들어갔는데 살모사는 지금 처음 들어갔어. 근데 살모사를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해찬이 그 말을 하고 미치겠다, 나서 매일신문에서 만평으로 썼는데 어. 이제 뭐 모든 언론이 살모사 하고 시위에서는 아예 이제 탈모사로 또 변경했죠. 아니 근데 살모사라고 해도 돼. 살모사는 털이 없잖아. 네, 그렇지. 털이 없는데 뭐 굳이 가발 뭐 쓸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살모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게 얼마나 한치거리가 있는데 그럼 민심이 살모사라 그러면 본인이 본인이 살모사 사퇴해야지. 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면 알아서 끝난 거야. 알아서 살모사라면. 그만둬야죠. 오죽하면 그럼 도대체 살모사라고 언제 몇 퍼센트 돼야지 그만둘 거야? 어. 지금 뭐 14%뭐 어. 이재명이 28%인데 자기 14%면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아니 근데 상대가 범죄자잖아. 범죄자. 그러니까 아니 범죄자. 선거를 눈앞에 둔 범죄자보다도 지금 반토막밖에 안 되니. 그러면 사표 내야지. 네. 아니 그리고 직전에 총선을 대패했잖아. 네. 그러면 사표 내야지. 그랬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나왔다. 그러면 뭔가 좀 바뀐 모습을 보여서 당이 확 좋아져야지. 당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자리만 지키겠다? 근데 보면 한동훈은 절대 자기가 스스로는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내야 돼. 끌어내려야 돼. 근데 지금 사실 9명 중에 친윤이 4명이잖아요. 네.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 김민전, 추경호 이렇게 4명은 지금 최고위 중에서 친윤이고 원래 5명 이상이 사퇴해가지고 지도부가 붕괴되는 사태가 그동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그 사태를 방지하려고 장동혁이나 넣지. 김종호나 뭐 자기가 일부러 넣고 뭐 정책위의장 그만두게 해가지고 정책위원장 김상훈까지 자기가 꽂아 넣고 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이 그러니까 중요한 축이잖아요. 한동훈 그 체제의 아주 중요한 축인데 아유 핵심이지. 장동혁이 지금 떨어졌어? 영 지금 그 선거법으로 기소됐잖아요. 기소된 이후로 친한계에서 탈락됐다. 친한계와 거리를 둔다. 아니, 벌써 왜- 발언이 좀 약해요. 아니 눈치를 보는 거지. 왜냐면 이거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빨다가 내가 가게 한동훈 생겼. 빨다 내가 먼저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눈치 보는. 지금 거지. 선거법은 여차하면 1년 만이면 끝나요. 그렇지. 633이야 원래. 그럼 장동혁은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냥 어떻게 돌아올 거야? 이거 끝나는 정치 생명 네.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검찰에서 구형을 약하게 받는 게 중요한데 저 장동혁도 저 관상이 지금 눈치 기소된 보는 관상이야. 저거. 기소된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쫄았어요. 딱 기소되고 나서부터 태도가 확 좀 바뀐 듯해서 지금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완전 눈치만 보고. 장동혁이 이미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장동혁이 마음을 바꾸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래 친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한동훈이 그냥 시킨 거지. 그럼 한동훈 지도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사태를 내버리면 다. 그 네 명에다가 장동혁과 김상훈 무너지면 그러면 다 끝나. 한동훈하고 진종호하고 한 명 또 누구예요? 셋만 남는 거예요. 신지호? 아니 그 최고위원이 지금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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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임명한 최고인 김종혁. 김종혁하고 저기 진종호만 남는 거야. 음. 그러면 뭐 끝나는 건데. 근데 장동혁이 보면 지금 이 기소된 내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재산 축소 신고라고 하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이게 실수로 누락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수진이면 80만 원 받은 적이 있는데 저건 보면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줄인 것 같아. 왜냐면 3억 9,300만 원에
샀으면 그게 명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3억 6천으로 3천이나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가 의도적이야.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축소 신고한 걸 공표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는 검찰이 만일에 한 500만 원 구형하면 그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쫄았어. 보니까. 한동훈 빨다가 내가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치를 지금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장동혁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유도라고 그럴까? 잘 꼬드기면 그러니까 구슬리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추경호한테 주문을 자꾸 하는데 추경호가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네. 추경호가 지금 굉장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위치야. 원내대표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만일에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추경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추경호가 말하자면 용단을 내야 돼. 한동훈을 말하자면 축출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 그게 집권 여당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용기를 내야 돼요. 저 정도 지금 그 뭐 워딩 요즘은 좀 한동훈 안 날리면 아니요, 큰일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큰일 나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살모사인데. 네. 살모사인데. 지금 뭐 아니 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재명하고 더 친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패러디 저 아파트 패러디한 거에 그 브루노 마스에 이재명이 앉아 있고 그 저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게 먹힌다는 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네. 저 하이힐 신고 브라자 차고 왔는데. 아니 그리고 목적이 같잖아. 둘의 목적은 대통령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 윤석열 임기가 끝나서는 둘 다 대통령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자기들도 알아. 그 임기를 단축시키고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나한테 찬스가 온다는 게 둘이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그걸 직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먹이 사실이 같으니까 둘이 저렇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네. 아주 뭐 너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금처럼 해가지고 2년 6개월 더 가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도 안 되고 한동훈도 절대 안 되지. 한동훈도 절대로 국힘 후보가 안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둘도 알아. 네. 둘도 자기들도 알지. 자기들도 지금 시간이 지금 문제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진작부터 그랬고 한동훈도 이거 이렇게 가면 자기가 2년 6개월 못 버티겠다. 알아 지금. 네, 아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게 지지율이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지지율이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100일 만에. 그리고 지지율이 네.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지금 한동훈도 위험한 게 있잖아. 네. 그 댓글 조성팀 그거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지만 네. 시간이 길면은 그게 나오면은 아니 저 댓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 저 드루킹이라든지 그걸로 다 갔는데 자기도 심상치 않다는 게 나오고 지금 장애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빨리 대선전으로 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든 한판 승부를 벌여야지 시간이 끌으면 대통령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구겨진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지금. 처갓집도 그렇고 처갓집 돈이 지금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조 정도 된다는 썰이 있어. 1조 가까이 된대. 그래요? 아니 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수천억을 넘어서 네. 1조 가까이 아니 된다는. 근데 뭘 해서 그렇게 벌었지? 벌 데가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얘기입니다. 근데 뭐 1,000억, 2,000억 정도가 아니라 조에 가깝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장인이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를 뒤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장인이 지금 위험한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거 근데 만일에 중국과의 관계가 진영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국과 가깝다면 미국에서 절대 용납 안 하죠. 안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야당이 뭐 북한하고 가깝고 중국하고 가깝고 이거야 뭐 민주당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여당은 지금 국힘은 이 중국에 가깝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아니 그리고 저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를 미국에서도 그냥 납두지 않지만 보수가 찍어줘야 되는데 보수가 둘로 나눠졌는데 한동훈하고 반한으로 썰 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심이 되는데 되지 못하는 건 안심이 돼. 근데 자기가 되지 못하니까 뒤집어 엎으려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뒤집어 엎는 데니까 한동훈이 반란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 반란이
저 외부에서는 이재명이 반란을 꿈꾸고 내부에서는 한동훈이 반란을 꿈꾸니까 양쪽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내 외부가 같이 쳐서 반란에 성공해서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이렇게 딜을 치는 거지.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서로 우린 노타치 하자. 페어플레이 하자. 윤석열 꺾고 조기 대선 가서 이재명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서로 상대는 노타치 하는 무슨 비밀 각서를 쓰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추경호가 더 용단을 내려서 이 한동훈 추출 작전에 나서야 돼요. 그럼 아까 그것도 좋은 작전이야. 최고위를 의결 정족수를 그냥 아니 그 방법밖에 그 없어요. 방법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 그걸 빨리 시도를 해야 돼요. 한동훈은 절대 그냥은 안 물러날 사람이니까. 아니면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수사지. 수사거리가 그러니까 있거든. 근데 이제 수사거리를 가지고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네. 수사가 뭐 어느 정도 해야 그만두겠어요. 네. 오히려 수사를 하면 더 안 그만두지. 그만두는 순간 자기가 뭔가 꼬투리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수사는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진영구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뭐가 새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진영구가 그 검사장 하다가 조폐공사 특검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8개월인가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몇 년간 변호사를 못 해요. 변호사를 몇 년간 못 하는 동안에 갑자기 2002년도에 차이나 라이프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자기가 편집인이. 그게 완전히 친중이잖아. 중국과 협력사야. 협력사. 이 차이나 라이프가 인민일보하고 제휴를 한 거예요. 이게 인민일보하고 한구시보가 대표적인 중국 기관지인데 한구시보는 그래도 좀 국제적인 거지만 인민일보는 완전 이를테면 노동신문이거든요. 여기랑 제휴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국과 끈이 닿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제휴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협약이 중국의 그 말하자면 선전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중국의 뭐 말하자면 홍보라든가 중국의 비판 여론을 중국 광고 집단인가 뭔가 거기가 뭐 돼 있어요. 거기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중국을 홍보하는 중국은 그게 이제 그 막강한 국가의 재산이 있잖아. 돈이. 네. 공산주의 국가니까 엄청난 돈으로 그런 작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특히 한국에는 그런 돈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의 유리한 여론 조성, 비판 여론은 잠재우는 거 이런 거에 돈을 엄청 쓴다고. 일례로 강효석하고 이봉규도 저우이 미녀 스파이에게 딱 고소하잖아. 네. 그런데 어디에다가 변호사 로펌을 맡겨? 우리나라 제일 비싼 데다가 맡기냐.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막 그런데 그 저우이보가 인민일보 인터넷 지사 인민망 한국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저 차이나 라이프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국에서 돈이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렇게 해서 이제 발판이 돼서 여러 가지 뭐 엄청난 저우이보가 저희 다 고소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진영구와 관련해서 차이나 라이프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KNC 네트워크 진영구가 했다는 사업인데 거기 공동 사업자로 돼 있는 유재복이라는 사람이 저기 보시면 유재복과 진영구 써 있잖아요. 네. 대표자가 2명이에요. 네, 저 KNC 글로벌 네트워크를 같이 했던 유재복이 저 유재복이라는 사람이 인민일보에 취재부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정명석 저 사람입니다. 저 유재복 인민일보 한국판 특별 취재국장을 역임하고 저런데 저 유재복은 정명석을 옹호하는 정명석이 누굽니까? 네, 그 유재복이다. 근데 저게 나가면 이게 이제 저 정도 되면요 미국에서는 저걸 스파이로 간주해. 저 정도면 사실 스파이죠. 사실 스파이. 중국 스파이로 이제 간주하고. 사실 스파이들이 제일 많이 갖는 직업이 기자, 교수. 그렇지.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협력한 진영구도 스파이로 간주해서 미국에서는 저런 회사는 축출을 시킵니다. 그 드러나면은. 아니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동훈이 되자마자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비서실장을 시키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김영동이라는 의원을 비서실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근데 그 김영동의 와이프가 중국 여자고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네. 주변이 좌파잖아 전부. 장인은 연변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다. 그리고
뭐 누구 형님하고 연전에 SNS 남긴 거 보면 다 민노총 그럼. 출신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뭐 저 이모부는 저 뭐야 프레시안 창업자고. 뭐 그러니까 이 그냥 한동훈은 좌파라는 거예요 본질은. 좌파인데 검사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잘 띄어서 막판에 이제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 되는데 우파에서 한동훈이 우파인 줄 알고 영웅처럼 떠받드니까 이게 위장을 해서 야 내가 이거 야 대권 주자 되나 보다 야 윤석열 다음은 난가 보다 해서 우파로 위장을 했다는 거지. 근데 본질은 좌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행태도 절대 안 까. 절대 그러니까 문다혜는 절대 안 까요. 안 까죠.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까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네. 뭔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중국 그다음에 뭐 이쪽 그쪽 공산당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깔 수가 없죠. 못 가지. 약점이 공산당이 특징이 약점을 잡아놔요. 그리고 후원을 해. 약점도 잡힌 데다가 후원을 해주면 절대 거기 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렇고 가족이 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는 행동도 행동이 그렇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험한 인물이야. 준석이도 그 우리가 위험하다고 봤잖아요. 준석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중국과의 연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봤는데 한동훈은 그보다 훨씬 심해. 훨씬 심해. 그러니까 이게 저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한테 깔려 죽는 격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신 한동훈이 들어오고 나니까 더 이준석 존재감이 확 사라졌어요.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하도 세게 난리치니까 위협감이 우리가 이제 이준석이 당 대표 될 때 그 공포감 있잖아. 네. 저놈 자식이 저거 반란을 일으키나 그 공포감의 이 강도가 지금 한동훈에 대한 공포감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자면 저 방울뱀이라고 하면 이건 살모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나 크기나 이 능력이나 이런 게 이준석보다 훨씬 능력이 센 배경도 훨씬 세요. 이준석 아버지도 친중이잖아. 네. 이준석 아버지도 중국 기업에 무슨 뭐 감사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저 한동훈의 장인은 어마어마 규모가 벌써 다르고 하는 일이 벌써 완전히 중국 선전선동에 그냥 협력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돈 줄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한테 지금 우파가 깔리게 생겼어요. 윤 대통령이 뭔가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날이 기대돼요. 7일 날 내일 모레 지금 대국민 담화 안 되는 거 대국민 아니야? 담화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번엔 좀 세게 한다는 일문일답을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네. 세게 하겠다는 거야. 기자들이 묻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한다. 각오를 지금 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니면 한동훈 가만 안 두겠다는 게 뭐 좀 나올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진짜 뭘 내놓으실지 대통령이. 무제한 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무제한 질문이라 그러면은 이제 명태균과 관련한 얘기들이 쫙 다 나올 하겠지.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도 전부 하겠지. 다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관련한 것도 한동훈 정리 네. 작업도 해야 돼. 사인을 줘야 돼요. 이제는. 네.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당할 때는 아작을 내놔야 돼. 그 당한 거 어떻게 아유 좋게 아유 그래도 한때 내 동생이었는데 20년간의 그 정이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그 한동훈에 대해서 당했다. 이런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당했지. 네, 뭐 20년 동생 그거는 이미 지금 진작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없어졌고. 이제는 당했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당했으면 아작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피해를 보잖아. 네. 본인 혼자만 피해 보면 아이 뭐 당하고 말지 이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당함으로 인해서 살모사한테 나라가 완전 난도질을 당하는데 여기서 사실 그 당했다는 게 정말 많은 게 일기 지금 이 전반기를 놓고 보면 제일 실패한 것이 인사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반기의 인사의 대부분을 이 수석이나 뭐 민정수석 이게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러니까 한동훈 발 추천 인사들이 다 이상한 거야. 다 이상한 거야. 결국은. 네, 다 이상해. 네. 그리고 주진우 같은 경우도 그 한동훈의 사람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었는데 친윤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는데 위장했죠. 알고 보니까 지금 완전 친한계고 네. 지금 보니까 이거 뭐야
하는 게 다 이제 한동훈의 그 문제다.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네. 좀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한덕수 총리를 그 대독을 했잖아요. 시정연설. 네. 그것도 난 이런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너들이 날 자꾸 탄핵시키려고 그러는데 나 탄핵시켜. 나 탄핵시키면 니네들이 지금 보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할 텐데 한덕수 총리는 뭐 그렇게 니네들한테 흔들릴 사람 아니고 탄핵이 헌재에 가면 뭐야 기각당할 거 뻔하다. 그럼 니네 너 한동훈이고 나발이고 다 죽는다. 어떻게 마음대로 해 이 자식들아. 이걸 한번 그리고 내가 왜 너들 나 그 판 깔아주는데 내가 왜 나가야 돼? 아니 야당은 그렇게 비판 공세한다고 그래. 아니 여당 대표가 나를 사과하라는 판에 내가 거기 나가서 야 비판하는데 허수아비 노릇하라고 나 안 가 임마. 그리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내세워 아이 탄핵하려고 해 놈들아. 이러고선 바로 그날 저녁에 나 7일 날 대국민 담화한다고 그랬잖아. 네. 물론 추경호가 뭐 이렇게 뭐랄까 조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추경호 조언했다고 막 들을 사람 아닌데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뭐 좀 있어 보여. 그래서 7일 날 한번 기대해 보는 거야 나는. 네. 좀 세게 나가달라. 아, 지금 새로운 진영구와 관련된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 게 이거였군요. 좀 보니까 그 차이나 라이프 이후에 아예 중국 지역 경제 교문을 맡아가지고 그렇지. 판이구 그런 걸 그런데 했다. 저 정도면 굉장한 친중인데. 근데 저 때 돈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협조해주면 그렇죠. 돈이 뭐 거긴 뭐 우리 돈으로 뭐 돈은 돈도 아니니까 나라에서 움직이는 돈이 항상 초월하는 돈이 저기 보니까 중국 관련 시사 전문지 주간 차이나 21을 창간한 진영구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 앞서 왕명후이 구장으로부터 판유구 경제 고문으로 위축됐다. 자 경제 고문 네. 그 다른 고문도 아니고 경제 고문입니다. 음. 그럼 경제로 협력하고 이런 거 뒤에서 고치 안 되는데 저희 그냥 월급 받고 하는 자리야? 아니야. 협력사고 또 그 협력을 따르면 뭘로 협력을 해? 돈으로 협력하고 사업으로 협력하는데 사업으로 협력하는 걸 돈 주는 거예요. 아니 현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만 돼도 완전 떼부자 돼요. 네. 2차 밴더 뭐 1차 밴더 그렇죠. 2차 밴더 네. 협력사면 떼부자 되는데 중국의 협력사가 되잖아. 그러면 뭐 단위가 다르지. 이준석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면 이수월 감사라고 나오는 이수월이 이준석 아버지거든요. 그냥 감사해요 저런데. 근데 여기는 보면 수준이 달라. 아유 달라. 수준이 달라요. 자, 근데 그러면 윤 대통령 기자회견 날짜가 7일인 거는 7일인 건 어떻게 보세요? 이 원래는 이제 이재명 판결 선고들을 좀 하고 한 12월 초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각도 발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정상적인 거고. 네, 좀 땡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전국 상황이 아니니까 15일 그 1심 판결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는 메시지도 들어갈 거예요. 네. 강하게 대통령이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판사들이 아 대통령은 건재하구나.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는데 대통령이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눈치를 보지.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자기가 잘못 판결했다가 이재명한테 내가 보복당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건재하다. 법대로 처리해라. 법치국가 이걸 막 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명태균에 대해서도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막 강하게 어필하고 그다음에 범죄인들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엄단해야 된다고 강하게 나가면은 판사들도 대통령은 임기 마치겠구나. 건재하구나. 사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만 확신이 들어도 그러면 이재명은 무조건 다음에 못 나오죠. 못 나오지. 그렇지. 지금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번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 1년 반 안에 2심까지 3심까지 다 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거는 원래는 3개월 하도록 돼 있는데 2, 3심을 뭐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6개월 하더라도 1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만 방심하다가는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벌써 무슨 짓인지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 하나 나온 게 금투세 받아버리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당내 그 좌파들 지지자들 신경 안 써. 나 감옥 안 가서 자기만 살려면 뭐든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의 계약 같은 게 나는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삶기 작전. 뭔가 미략이 있어 보여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시간을 11월
15일까지 가만 놔두면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래다 큰일 납니다. 이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7일날 대국민 담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시면 이재명이 하는 말하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똑같아. 국정기조 전환을 바란다. 국정기조 전환 늦어서는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거고 같은 편인 거야. 근데 지금 이재명이 재판에 아무래도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잘 좀 까리까리 하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무조건 생중계해야 된다. 그걸 생중계해야 돼. 예. 그런 것도 좀 강하게 나가야지. 그저 저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면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법대로 쫄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왜곡을 못해. 왜곡을 못하지. 왜냐면 판결을 쫙 설명을 하면 그 누가 봐도 이제 판사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래서 저런 판결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해놓으면 그 많은 판결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따서 어떻게 왜곡할지 몰라요. 그럼. 네.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명태균 신변 보호해야 됩니다. 네. 명태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 팀으로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 명태균은 지금 8일날 출석하는 걸로 검찰 출석 그러니까 예정돼 있더라고요. 출석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변 보호 잘 해주고요. 네. 이게 상대가 그냥 상대가 아니니까 윤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거든. 특수부 검사 출신의 사법고시를 구수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은 믿고 있는데 네. 그래도 나는 의심스러운 게 이준석 때 당하는데 자기는 국힘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대. 그거 나중에 명태균이도 얘기했잖아. 국힘에 안 들어가고 신당 창당하려고 그랬는데 명태균이가 꼬셔가지고 국힘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권영세도 꼬시고 뭐 다 해서. 네. 근데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그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은 있는데 그걸 꺾고 국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그 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준석이 막 그때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막 2번 가출하고 난리칠 때 우리가 우파 국민들이 이준석 제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엔 선거가 겁나니까 그걸 부산 가서 끌어안더라고. 이번에도 강하게 안 나가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대충 끌어안는다든지 명태균 사건을 뭐 대충 한다든지 이러면 난 그게 걱정이야. 끝까지 가는 끈기는 있는데 완전 깡은 뭐 살짝 약해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게 살짝 겁나는데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깡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가 아니에요. 와이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와이프도 지켜야 되지만 국민을 지켜야 돼. 네. 국민 지켜야 되면 목숨 건 깡이 필요해요. 이재명, 문재인 그냥 작달 내야 되고 한동훈까지 제껴야 됩니다. 네.